자, fx가 x 플러스 a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되어 있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제 상수 a를 결정하는 건데요. 얘 때문에 구간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고 이렇게 함수를 나눠 쓰셔야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시계값이 음수여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연속성하고 첨점 조사라고 불렀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연속성 조사는 되게 쉬워요. 위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계산이 되는 거고, 아래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좌극한이 계산이 되는 건데 둘 다 0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미분계수의 우극한을 조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제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원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식 자체가 되게 복잡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미분계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 fx가 나와 있으면 이제 미분법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지. 자, 이거 미분하면 되고, 즉 오른쪽 부분에서 도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의 도함수는 요거야.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 그럼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를 구하실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으면 우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으면 좌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같게 만드시면 돼요. 훨씬 편하고 빠르죠, 그죠? 이렇게 됐죠? 이 결론을 좀 내주면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의 위아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연속성, 그 다음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미분 가능성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목요일날 했던 풀이가 훨씬 중요해. 그거 다시 공부해야 돼. 목요일날 기깔나게 풀었죠, 그죠? 오케이. 자, 다음 290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fx 관련식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걸 함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방정식의 원래 목적은 이제 fx의 함수 값들을 계산해 보란 얘기야. 그래서 x에다 숫자를 막 넣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좀 센스 있게 넣어야 되는데 0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0이 00 이렇게 되죠. 이런 건 문제 풀 때 직접적으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찾고 시작하시는 거고, 대신 1 같은 걸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f'1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힌트도 아닌 거지. 오케이, f0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4 구해야 되니까 미분할 거야. 자, 그럼 2x 제곱은요 4x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x란 말이야? 4x나 5x 같은 1차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x만 지워지고 상수만 남는 거 아시죠? 되세요?
여기서 f'2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있는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럼 f'2는 몇이에요? 4죠. 2f'은 8이니까. 얘가 뭐라고? 4. 문제 끝. 문제에서 f'4 물어봤잖아요. 여기다 4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0번의 의는 이제 앞으로 항등식이 나오면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도 되지만 미분도 할 수 있다. 이게 290번의 의고 이게 이제 유형 15번이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16번이네요. 이따 볼게. 일단 299번. 우리 하성구 친구들 유형 3번, 4번 잘 공부돼 있나? 보세요. 아니,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의 y 값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가 없죠? 이게 없죠. 얘가 짝꿍인데, 그지? 왜 없냐면 f-1이 지금 0이거든. 그쵸? 그래서 없는 건데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2h가 잡혀 있는데 제가 h라고 쓰고 2분의 1을 밖으로 꺼낼게요. 이유는 이렇게 x증분이랑 y증분을 잘 맞춰야 여기에 평균 변화율 표현이 예쁘게 되어 있어야 이 리미트를 통째로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 f'-1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지. 이거 계산하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됐죠? 계산합시다. f'-1 미분. 자, 미분. 오늘 미분 계산 빨리 할 거야.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이 되네요. 4, 3, 마이너스 6. 그럼 요거 마이너스 3. 2번. 됐죠? 할 수 있죠? 별거 없죠? 자, 300번도 봅시다. 300번. 자, 미분계수 관련 표현이 이렇게 h로 시작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x-3분의 fx-3 같은 표현도 있었잖아요. 이 300번이 그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둘 다 연습하세요. 둘 다 연습해야 돼요. 자, 함수 fx에 대해 리미트 x가 3로 갈 때 이 값을 계산하는 거야.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 x-3 있으면 위에도 뭐가 있어야 돼? fx-f3이 있어야 정확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나온다고. 근데 지금 fx의 제곱 마이너스 f3의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만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fx 플러스 f3은 내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상관없죠? 지금 뭐 한 거야? 분자를 인수분해한 거야. 그럼 얘가 뭐예요? f'3. 얘는 뭐예요? 3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럼 f3 더하기 f3이니까 2f3.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겁니다. 3 넣으시면 27-18이니까 9, 2, 18. 그 다음 f'3은 미분해서 3 넣으시면 되지. 자, 여기다가 3 넣으면 27-12, 15.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 39개. 되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답은 270인데, 이게 이제 솔루션 1이고, 자, 솔루션 2는
뭐 이 문제야 식이 간단해서 그냥 인수분해 한 번만으로 미분계수식을 탄생시킬 수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내가 지금 분모 뭐 했어요? 미분했죠? 분자도 미분하세요.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 fx의 1승 해놓고 밖에 못 써야 돼요? 그렇지. 이거 밑 역할을 하고 있는 식 잡아서 밖으로 빼야 되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뭐니? 그냥 상수거든. 미분하면 뭐야? 0. 그렇지. 여기다 3 넣으면 여기 있죠. 훨씬 간단하다고요. 재미됐어? 오케이. 로피탈도 같이 연습하는 거야. 꼭 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니들이 301번, 302번, 303번 아무 질문도 없어서 제가 303번 하나만 할게요. 자,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잘 봐봐. 이것도 두 가지로 연습하는 거야. 잘 봐봐. 앞부분을 fx로 주는 거야. 상수를 제외하고. 뭐 상수까지 합쳐서 줘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다가 x가 1로 가잖아. f1도 조사를 좀 해볼게.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내가 분자를 x의 n승 마이너스 3x에 빼기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지금부터 앞부분을 fx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맞죠? 이거 뭐야? 그렇지. f'1이지. 그렇죠? 이게 10이란 얘기예요. 그럼 f'1은 어디서 계산하는 건데? 내가 설정한 fx에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f'x는 nxn-1승-3 여기에 1 넣으면 n-3 이게 n-3이라고. 그럼 n은 몇이에요? 13이 되는 거고 이 303번이 301번이랑 302번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라는 건데 얘들아 이게 결국 미분계수로 바꿔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0분의 0꼴이라는 얘기거든. 내가 솔루션 2로 뭐 할 것 같아? 미분하라고요. 분모랑 분자 둘 다. 분모 미분, 분자 미분. 여기다 1을 딱 넣어요. 알겠어요? 쓰시란 말이에요. 둘 다 연습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요건 못 쓰니까 둘 다 연습하는 거야. 객관식은 이렇게 건너뛰시는 거예요. 다음 310번. 이게 오히려 있잖아 얘들아. 약간 f'x라는 말이 없고 그냥 2차 함수만 띡 준 다음에 니들이 갓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면 이 문제를 훨씬 잘 풀어요.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수비교법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막 미분도 배웠고 프라임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얘도 솔루션 2개를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원래 항등식이라는 것은 개수를 알아내서 fx가 무슨 식인지를 알아내는 거라 풀이법이 2개 있다고 배웠어요.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내입법하고. 이 미적분 원과목은 결국에 fx의 정체를 찾는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쟤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제가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솔루션 1. fx가 몇 차 함수라고 그랬냐면 2차 함수라고 했고 fx에 대한 단서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할 겁니다. 되죠? 다항식에서 f0은 항상 상수항이지, 그지? 그럼 f'x는 2ax 플러스 b네. 자, 문제 끝. 갖다 넣으시면 돼요. f'x 자리에다가 뭐? 이거. 그 다음 fx 자리에다가 뭐? 이거. 거기다 2까지 더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돼. 계산 갑니다. 자, 2ax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그러면은 2차항은 사라지고 2ax랑 bx에다가 마이너스 2bx제곱 2bx 괜찮죠? 내림차순 정리 한 번에 하고 있어요. 자, b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 뭐랑 뭐가 0이 돼야 돼요?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이 상수항 부분이 또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2고요. 여기다 2 넣으면 a는 1이어서 fx가 완성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f2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 넣으시면 돼요. 4, 4, 2, 10. 이런 걸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르지. 이 C같이 fx를 세팅해가지고 일반형으로 넣어서 막 푸는 거. 알겠어요? 근데 봐요. 결국에 내가 지금 fx에서 모르는 게 몇 개야? 2개거든? 그럼 힌트가 2개만 있으면 되거든? 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이거 어떻게 돼? 없어지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가 돼. 그럼 이거 몇이야? 아이, 재미 계산 잘한다. 1이죠? 이걸로 문제를 쓰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래. 그쵸? 그 다음 내가 뭐 대입해 볼 것 같아요?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진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거든? 근데 F0을 줬으니까 여기다 0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 F0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4 플러스 2여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런 힌트가 된단 말이야. 맞아? 조금만 더 들어봐. 얘들아, f'x는 뭐야? 2ax 플러스 b죠? 그죠? 근데 저기다 0 넣으면 이제 2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 0 넣으면 뭐만 남아? b만 남죠. 얘가 2. 그럼 b가 2니까 넘어가서 a는 1. 자, 이렇게 수치 대입법으로도 문제가 풀린다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f0은 뭐예요? 원래 함수의 상수항이죠. f'0은 뭐게요? 도함수의 상수항이라서 원래 함수의 1차항 개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게 빨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다항식 fx라고 나와 있고 f0하고 f'0을 주잖아? 그럼 fx를 이렇게 끝내는 거야. 알겠어요? 여긴 몰라도요. 3, 1. 됐죠? F0과 F'0의 정체를 좀 미리 알고 계시면 풀이가 빠를 수 있어요. 답은 어쨌든 10이고 이렇게 2개로 연습하시는 거야. 채연 이해돼? 풀이 안 빠르죠? 할 수 괜찮죠? 그것도 이해돼? 재민이는 이해되고 있고 소희 이해돼?
오케이, 필요한 거 쓰시고요.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에 이제 315번으로 오시는데요. 이 나눗셈 정리가 아니지, 이거 뭐지?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또 미분이 활용됩니다. 이게 또 개꿀이거든요. 여러분 고1 때 했던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고2 때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썼어요? 고1 때 했던 진짜 복잡한 문제거든. 막 엄청 복잡하진 않지만 봐봐. 자, 10차식을 x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대. 고1 버전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10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 그럼 여기 몫이 있겠지? 몇 차식일까? 8차식, 그쵸? 근데 관심 없으니까 그냥 QX라고 쓰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쓰라 그랬는데 RX라고 쓰면 문제가 안 풀리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우린 얘를 몇 차식으로 놔야 될까? 1차식, 그지?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얘가 RX야. 일단 요 세팅이 안 되면 이제 문제를 못 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나머지 공부 제대로 안 한 분들은 요거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금방 다시 공부할 수 있어. 막 딥하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이제 고2니까. 여기서 고1 때 어떻게 풀었냐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일단 넣어요. 없어지지.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A나 B를 변형해가지고 보통 상수항을 변형하죠. B가 뭔데? A지. 이때 A를 넣어갖고 아이고 X 플러스 1을 하나씩 날린 다음에 새로운 식을 만들어냈었어. X 10승 마이너스 1은 holy shit, 이거 어떡하지? X 플러스 1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차, 9차, 8차, 7차,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해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띡 넣어가지고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아니 난 다른 방법으로 할게. 나리 왕성아. 10차식 인수분해가 어떻게 하더라? 기억 안 난다. 어쩔 수 없다. 10차, 9차, 8차, 7차,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이거 하는 거잖아. 보고 있지? 보고 있지? 는 x 플러스 1제곱 qx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x 플러스 1 하나씩 날린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또 넣어. 그러면 a 더하기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0개이지. 마이너스 10. 이게 고딩 1학년 때 풀이. 기억나? 이런 풀이가 있었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건 여기서 x 플러스 1 만들어서 하나 지운 다음에 마이너스 1 한 번 더 넣었단 말이야. 이게 고1 때 하던 거야. 너네 몇 살이야 이제? 고2죠? 나눗셈식도 저거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미분을 한번 할 수 있단 말이야. 개꿀이야, 개꿀. 얘들아, 항등식에서 미분을 사용하면 진짜 개꿀이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보란 말이야.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요식 하나 만들었지. 맞지, 채연아? 여기서 A는 B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식 하나 얻어내려고 이 짓을 하잖아. 안 해요. 미분합니다. 10x? 나림아? 나림이란다. 아, 나림이 맞지? 미안해. 10x 9승.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봐봐. 앞에 거 미분 8차식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7차식. 관심은 없어. 요거 미분하면 A. 그죠? 여기에 있는 양변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놀랐니? 자는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이 다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개꿀. 둘 다 마이너스 10. 그럼 이거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5. 별표 빨리 쳐요. 수능엔 출제가 안 돼. 고3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안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만 신경 쓰면 되는 유형. 나올 거야. 이게 잘 나와요. 됐나요? 화이팅 하시는 거야. 자, 이제 넘기시면 목요일날 접선의 방정식의 세 가지 가이드라인 56쪽, 57쪽을 배우셨죠? 그렇죠? 오늘 이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고 오늘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까지 딱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371번 한번 보시죠. 그 목요일 강의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 또는 좀 빠르게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접선의 방정식 스타일을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대표로 설명해 볼게요. 알겠지? 진서 너를 위한 수업이야. 아니, 그 다른 애들도 다 해야 돼. 그냥 졸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 봐. 진서 너 저기 뭐냐? 중간고사 대비 때는, 기말고사 대비 때는 조는 모습을 거의 못 봤는데 요새는 좀 조네. 너 저녁에 앉아? 자? 여기 fx가 있으면 얘들아 이제는 어떤 t, ft가 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찾는단 말이지. 이제 너무 쉽게 찾아. 이거 가지고 뭐 평변을 만들고 리미트를 달고 이딴 짓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얘를 미분을 딱 해가지고 f'x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t를 탁 넣죠. 그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끝난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f't고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ft라고 쓰는데 오늘부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ft라고 쓸 거야. 알겠죠? 지수 알겠지?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아직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 단원은 수업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요건 일단 잘 하셔야 되고, 이 B는 원래 넘겨놓는데 오늘부터는 오른쪽에 쓸 거야. X좌표 부호 반대, Y좌표 부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거예요. 자,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1이라 그랬죠. 저것도 힌트입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가 몇 나온다는 얘기야? 1. 이걸 그냥 넘기는 애들이 있어요. 요것도 힌트야, 지금. 되고 있죠? 정리. 그 다음 접방을 찾으면 3x-4래. 자, 접선의 방정식 써볼게. y 프라임이 3x제곱 플러스 a여서 어떤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을 찾으려면 일단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그치? 자기가 직선 세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와야 돼?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것이. 됐어요? 물론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다 이렇게 풀 테지만 이렇게 접방을 작성할 수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얘가 3x 플러스 4란 얘기야. 이게 3이고 이게 4야. A는 0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A가 0이면 B는 2고. 채연이 괜찮아? 돼요? 미분 계수를 직접 이용하는 거지. 하나 더 하자. 아니다. 그 다음에 377번 보세요. 나 어떻게 푸나 잘 봐요.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 t, 마이너스 t제곱이 있어요. 이 점 p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y절편. 조금 어렵게 나왔네. 조금 어렵게. ft라고 할 때 리미트 t 0으로 갈 때 ft 값 구해라 이거야. 자, 도식화 일단 해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자, 이렇게 그리죠.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는 거야. 문제에서 친절하게 점을 잡아놨어요. 그쵸?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 밑줄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니네 과학에서 법선 언제 배워요? 여기 수면 있으면 빛이 싸가지고 이렇게 굴절될 때 이 수면에다가 법선을 그려가지고 이 반사되는 양 입사각과 반사각 그다음에 입사각과 굴절각 해가지고 이 세타 1분의 세타 2를 굴절률이라고 부르죠. 이거 스넬의 법칙 할 때 이걸 법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쵸? 어떤 선의 수직인 선 이런 걸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자, 그럼 봐봐. 이게 접선. 그리고 이 점에서의 뭐라고? 뭐라고 했지? 접선이라고 했니? 접선. 그다음에 이 점에서의 수직인 선
이게 법선. 알겠어? 근데 봐봐. 일단 미분에서 t를 넣긴 넣을 거야. 여기 봐. 그럼 이거 누구 기울기인데? 접선 기울기지. 그러니까 얘는 봐봐. 둘 다 t, 마이너스 t제곱을 지나니까 접선이든 법선이든 간에 이렇게 세팅을 일단 한다고. 그죠? 근데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t인 거고. 그럼 법선은 기울기가 뭐야? 2t분의 1. 잘한다. 근데 이 법선에 뭘 우리가 ft라고 한대요? y절편, y절편, y절편. 자, 직선식은 내가 다 써놨어. 니들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 0 넣는 거죠. x 0 넣는 거잖아. 그럼 y 플러스 t제곱은 여기 0 들어가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리네. 자,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 법선에 y절편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가 ft야. 이 저기다 0만 넣으면 돼. 답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제 여러분 공부를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자, 내 말 들으세요. 여기 t, 마이너스 t제곱이 있어. 여기서 접선이 있고 법선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죠? 긴장되는 순간이야. 이 법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에요? 2t분의 1. 그치? 얘들아. 아마 니네 반일 거야. 기울기가 3인 직선 또는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 또는 뭐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 이런 직선들이 나오면 직선에 x증분과 y증분이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지. 기울기가 3이면 얘가 높죠. 높죠. 그럼 x증분이 긴 거야? y증분이 긴 거야? y증분이 몇 배? 3배 긴 거야. 여기 1이면 3이고 여기 3이면 9고 여기 5면 15야. 오케이?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기울기가 낮죠? 얘는 x증분이 긴 거야? y증분이 긴 거야? x증분. x증분이 몇 배 긴 거야? 3배 긴 거야. 얘는 x증분이 긴 거야? y증분이 긴 거야? x증분. y증분이랑 x증분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야. 알겠어? 만약에 기울기가 t거나 기울기가 t분의 1이야. 그럼 x증분이랑 y증분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t배 차이 나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t배 차이 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기울기 뭐야? 2t분의 1이지. 그럼 x증분이랑 y증분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t배 차이 나는 거야. 알겠어? x증분이 긴 거야? y증분이 긴 거야? x증분이 긴 거야. 그지? 그럼 x증분을 2t로 나누면 y증분이 돼. 알겠어? 자, 이 길이 몇이야 지금? t. 잘했다.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지? x증분이랑 y증분 보이지? y증분 구할 때 얘를 뭘로 나누자고? 2t로 나눠봐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당연히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접선, 법선 잘 따서 0 넣어서 대수적으로 y절편 구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당연히 연습해야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근데 요새 트렌드는 요거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칩시다. 그럼 이제 작년 운유공에서는 뭐 나왔었냐면은 여기 fx 주고 이 점에서의 법선 주고 여기 ft 이렇게 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작년 운요구 기출. 저기 서술형 마지막 문제. 이거 연습해.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도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뽑아서 할게요. 379번 봅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 채연이 공부 열심히 하나? 너는 수업이 가면 갈수록,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표정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가 가끔 예리한 척을 해. 다 틀려요. 3x-1을 평행이동하면 얘랑 a, b에서 접한대. 근데 얘들아,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뭐가 안 변해? 기울기가 안 변해. 알겠어?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있는데 원래는 3x-1 이렇게 멀었나 봐. 근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딱 갖다 붙였더니 접선이 됐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기울기가 3인 접선인 거야. 몰라. 뒤에 있는 정보는. 그쵸? 근데 여기가 a, b인 거지. 보통은 이 점을 알려주고 접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기울기가 3인 힌트로 이 점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3인 점을 구하는 거야. 겁나 쉬워요. 미분을 해서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기울기가 3인 점이 궁금하지. 그럼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돼. x 몇?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문제 끝.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끝이에요. 끝. 기울기가 주어지면 도함수 가지고 방정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a-2b 2번. 진사됐어? 기울기가 3이래. 요걸로 기울기 구하면 3이래.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3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겠어?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수업. 됐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갑시다. 하이라이트.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려야 되잖아. 394번으로 와. 여러분 좀 지겹겠지만 한 번 더 쓰자고. 유형 7번 위에다가 채연아 고마워. 웃어주면 힘이 나요. 송재민아? 저번 시간에 네가 이걸 딱 대입이란다. 저 뭐야? 대답했을 때 얼마나 짜릿했니? 그지? 아무도 대답 못했잖아. 너만 대답해줬잖아. 자, 저 두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서 394번으로 와봅시다. 자, 여기다 문제 써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전 마이너스 1,0에서 곡선의 근 세접선의 접점의 x좌표야. 하면 홀리 쉣. 세접선. 이해가 돼? 이해 안 되죠?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려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려가세요. 3차함수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테지만 이렇게 굴곡이 두 개거든요.
3차 함수는 곡선 밖에 어느 곳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리냐에 따라서 접선이 3개 나올 때가 있어요. 오케이? 약간 이런 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접선이 3개 나올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3차 함수고. 나중에 너네 3차 함수에서 접선이 2개인 상황, 3개인 상황, 하나인 상황 다 세팅해 줄 거야. 3차 함수는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면 문제를 진짜 쉽게 풀 수 있어. 어쨌든 봐. 요 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1컴마요. 그죠? 건우자면 안 돼.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든 간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 되는 거야. 아까 379번도 A, B를 구하는 문제였잖아. 얘도 뭘 구하는 문제라고? 점을 구하는 문제야. 점만 구하는 문제가 끝나. 그래서 점을 잡아. 이 점을 잡아. 요렇게. 점을 잡으면 뭐 할 수 있는 줄 알아? 이 선을 쓸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 선을 쓸 수 있다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여기에 기울기가 와야 되잖아? 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 요따 t를 넣지 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이게 답이야. 근데 지금은 t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게요? 마이너스 1,0.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탁 넣으면 이게 접점 찾는 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계산해 볼게. 이렇게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우변에 있는 걸 왼쪽으로 가져갑시다. 2t3승. 자, 계산 천천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이 플러스 13t제곱인데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13t제곱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이 11t인데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11t가 돼서, 그 다음에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5인데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플러스 5가 돼서 이렇게 되세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그럼 t값이 몇 개 나올까? 최대? 3개 나오겠지. 그래. 그럼 뭐 첫 번째 t값이 여기 t값이고 여기 x좌표고, 두 번째 t값이 여기에 x좌표고, 세 번째 t값이 여기 x좌표인 거야. 만약에 구할 필요가 있으면 구하시면 돼요. 뭘로? 뭐 조립제법 쓸 수 있게 주겠지. 그치? 지금 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접점의 x좌표의 합 맞아요? 이 셋을 뭐 해달란 얘기야? 더 해달란 얘기야. 이 셋을 뭐 해달란 얘기야? 더 해달란 얘기야. 세근에 뭘 구해달란 얘기야? 합을 구해달란 얘기지. 문제 끝.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그냥 문제를 끝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문제. 접선이 오지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접점을 하나 잡고 방정식을 만들면 접점 찾는 방정식이 가볍게 만들어져요.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접점을 세팅하고 접선을 세팅하라고. 이야! 끝. 근데 지겹지. 내가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한 달 뒤에 시키잖아? 또 까먹어, 이거를. 화내면 안 돼. 화내지 말아야지. 됐죠? 자, 396번이랑 401번. 까지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이제 두 번째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봐봐요. 어쨌든 이거 왜 하는 거야? t 찾으려고. 뭐 t 찾는 방정식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접선 따가지고 곡선 밖에 점을 넣는 거야. 알겠어? 그럼 t 찾을 수 있는 다른 방정식을 쓸 수 있으면 그거 써도 되잖아. 그지? 내가 지금 뭐 쓰는지 봐봐. 이거 뭐야? 요거야, 요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내가 쓰는 거 봐봐. 유정아. 이거 뭐야? 오케이.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율. 그치? 야,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랑 당연히 같지 않겠니? 한직선인데. 이 t 플러스를 이렇게 올리면요. 요거 바로 만들어져요. 이걸 내가 맨날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평변순변. 자, 396번 봐봐, 이제. 1,0에서 곡선액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저기, 진서. 안녕? 8분의 1x제곱 플러스 a 어떻게 그려요?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되지? 1차항이 없잖아. 그럼 얘는 x축 방향 평행이동량이 없는 거야, 그지? a만큼 들려있거나 a만큼 내려와 있는 거죠.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자, 뭐 1,0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럼 8분의 1x제곱 플러스 a가 내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살짝 올라와 있어야겠네. 왜냐면 얘가 또 뚱뚱한 2차 함수니까. 그럼 1,0에서 접선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두 접선이 이렇게 수직했다라는 거지 뭐. 그림은 조졌지만. 지수 이해돼?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인 거야. 근데 스타터는 또 접점 잡아. 하나만 잡으면 돼. 여기까지 안 잡아도 돼. 점 잡았지? 점 잡았지? 근데 뭐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선 잡아. 그렇지. 점 잡았으니까 선 잡아, 이제. 이 선.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선을 못 쓰는 거야, 지금. 자, 기울기는. 여기다 t 넣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지? 자면 안 돼. 여기 봐.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다 뭐 넣어?
접점 잡고 접선 잡았어. 여기다 뭐 넣어? 문제에서 준 점을 넣으라고. 이걸 넣으라고요. A 지워야지. 이 얘기하려고 그랬니? 고마워. 됐어? 여기다 1,0을 넣어. 됐지? 봐. 계산 이렇게 돼. 야, 이거 말고도 방법 많아. 근데 정석부터 연습하란 말이야. 됐죠?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됐어요?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 나온 t값 두 개는 뭐야? 그렇지. 이 접점 x 좌표들이라고. 이 접점 x 좌표들. 알겠지? 자, 정리 좀 해볼게. 8분의 2. 8 곱해놓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안 풀리면 뭐하니? 그렇지. 야, 지겹지 않아? 지겹지 않니? 맨날 이걸로 풀잖아. 두 군의 합과곱으로. 그죠? 자, 여기가 T1, 여기가 T2예요. 아시겠죠? 못 풀어요. 이것도 모르는 게 몇 개야? 3개야. 그지? 그래서 요인 하나를 뭐야? 탈모약. 아니,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준 거 아닌가? 너네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해? T2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맞지? 4분의 1 T2. 이 기울기 뭐라고? 4분의 1 T2.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해? T1을 여기다 넣는 거지. 4분의 1 T1. 아니, 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T2 넣으면 되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다 T1 넣으면 되잖아. 서로 수직이라며. 곱하면 몇? 마이너스 1. T1, T2가 마이너스 16. 알겠어? 끝. 자, 이런 문제예요. 알겠어요? 물론 쉬운 방법도 하나 해줄 거야.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일단. 그래서 답 A값 2입니다. 진서 이해돼? 좀 붕 떠있는 느낌이지? 목요일 거 꼭 보고 공부해야 돼. 어쨌든 하성고 친구들 내일도 오니까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힘들어. 정리해봐요. 지우고 다른 방법 하나만 더 하게. 이게 미적분 1에서는 솔루션 1이랑 2랑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나중에 이 함수를 계속 감춰 놓을수록 막 여기 A로 주고 여기 P로 주고 이 점을 막 감춰 놓을수록 이 두 번째 방법이 빛을 발하거든. 봐봐. 필기 못하는 사람들 이따 보면서 필기 하시고 영상. 얘들아 지금 또 이런 문제란 말이야. 지금 이런 문제라고. 맞지? 요거 표현하기가 힘들긴 해. 요거 표현하기가 힘들긴 해. 어쨌든 접점 두 개가 여기 잡혀. 맞아? 잡아.
내가 필요한 건 t랑 a를 구하기 위한 식이야. 식만 쓰면 돼, 그지? 이 식을 작성할 때 이게 개빠르다고요. 이게 평변이지. 평변이지. 여기다 넣어. 이게 순변이지. 여기 개빠르다고. 넘겨.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거 넘어온 거고 8배, 이거 8배, 이거 넘어와서 8배. 됐어? 의금이 T1, T2. 그럼 여기 T1, 여기 T2 돼요? 더하면 이 문제에서는 안 쓸 거고 곱하면 마이너스 8A. 근데 얘기울기 4분의 1 T1하고 얘기울기 4분의 1 T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둘은 마이너스 16. 이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서 A가 2. 얘가 뭐야? 평변, 순변. 오케이. 자, 401번부터 쉬고 와서 할게요. 몇 시야? 16분. 자, 30분까지 쉬세요. 쉬고 오셔가지고 정리 2개 배웁시다. 1,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보세요.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찾는 거야. 그럼 직선이 이렇게 가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X절편, Y절편이 중요한 거니까 X절편이랑 Y절편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갑시다. 자, 1, K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써요. 앞으로 K 이렇게 넘겨 놓을게. 기울기 필요하죠. 찾습니다. 몇 넣어야 돼요? 몇 넣어야 돼? 1, 그렇지. 자, 그럼 접선 끝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에? K 플러스 1. 됐죠? 이걸 뭐라고 불러? Y절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는 모르는데 지금 K가 몇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K 플러스 1 이거 양수란 말이야. 여기라고.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X절편도 양수지. 근데 계산 안 해요. 왜? 이거 기울기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1. 기울기 절대값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지금 K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도 끝. 그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삼각형 넓이가 2분의 9가 나왔다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몇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풀라 그랬지. 그럼 K 플러스 1은 원래는 풀마 3, 지금은 3. K는 2. 됐죠? 그럼 얘가 1,2란 얘기 아니야? 맞죠? 문제 끝. 얘를 넣어. Y에 2, X에 1. 그러면 A는 5.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안 어렵죠? 할 수 있고. 재민아, 집에서 풀어야 돼. 눈으로 보면 아는 것 같잖아. 방금처럼 끄덕끄덕하고. 실제로 풀면 잘 안 된다고. 숙제 해와라. 자, 58쪽으로 갑시다. 겁나 쉬워요. 겁나 쉬워. 근데 이 롤의 정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완벽히 아셔야 돼.
자,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정리는 2개 있다 그랬어요. 1단원에서 2개 배웠습니다. 뭐죠? 최대 최소의 정리하고요. 사이값 정리를 배웠어요. 오케이. 자, 오늘 배울 건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 2가지인데, 두 정리 모두 이 단원에서 배우는 정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1단원보다 가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fx가 연속이고, 이거는 1단원에서도 쓰던 문장이지. 그죠? 여기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일단 들어가요. 알겠죠?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 일단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근데 여러분 어차피 수행평가도 보셔야 되니까 보통 연속은 양끝점, 이렇게 표가 보이니, 양끝점까지 포함해서 닫힌 구간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근데 미분 가능성은, 저기 건우야, 미분 가능성은 양끝점을 제외하고 열린 구간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함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양끝점이 A고 B예요. 그죠? 그럼 양끝점에서는 기울기를 못 구해요. 여기다가 접하는 접선을 올려놓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막 흔들려. 또는 기울기에 좌극한 값은 있는데 기울기에 우극한 값이 없어서요. 요 맨 끝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못 구해요. 그러면 그냥 의미적으로 맨 끝점의 바로 왼쪽 점까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롤의 정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롤의 정리는 뭘 찾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찾는 거야.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요. 안 써도 돼요.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 끝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곳 찾는 거예요. 주절주절 말은 많지만 포인트가 되는 곳은 여기랑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찾는 게 롤의 정리,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상수값이랑 같아지는 곳 찾는 게 평균값의 정리.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이런 거에 좀 강조 좀 합시다. 여기 밑에도 적어도 하나 있거든요. 저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설명해 봅시다.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이 두 점 사이를 연속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fx로 이어볼 거거든. 이렇게 이어볼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C다, 이런 얘기야. 근데 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꿀렁일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C가 몇 군데? 두 군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되냐라는 거를 좀 공부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A점부터 B점까지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가점이 존재하게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 여기가 미분 불가점이지. 이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됐죠?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A, FA랑 B, FB가 다른 거야.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이 A, FA에서 B, F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곳 어디예요? 이런데, 요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곳, 적어도 한 군데 있다고요. 오케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과 같은 곳이 몇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이상일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문제는 진짜 쉽습니다. 잘 보세요. 58쪽은 여러분들 하시고 405번 자, 함수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2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원래 제대로 풀려면 이런 것도 밝혀야 돼. f-1, -1, 이 왼쪽 끝점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3이지. f2도 한번 봐야 돼. 원래 제대로 풀려면 2 넣어봐. 3이지. 얘는 둘이 같은 걸 일단 보이는 거야. 같아야지 쓸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결국에 로레 정리라는 건 뭐라고? 미분계수가 0인 곳 찾는 거야. 그럼 C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미분해. 미분했지? 도함수지? 얘가 몇 되는 곳? 0 되는 곳을 그냥 찾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X값 몇 개 나와요? 뭐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범위를 어떻게 줬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좋지.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것만 대답하는 거야. 둘 다 대답하는 거야? 하나만 대답하는 거야? 둘 다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만이야. 끝점은 빼야 돼요. 끝점은 빼야 돼. 머리 아파. 끝점은 빼야 돼. 스타트는 닫힌 구간인데 C가 존재하는 곳은 열린 구간.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서 유형 12번 409번 아,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여기 봐봐.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평균값 정리는 뭐라고? F'C가 0이면 로레 정리고, 여기가 평균 변화율. 어디에서의? 양 끝점에서의 X증분, Y증분. 끝. 다 푼 거야. 알겠죠? 갑시다. F'C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이고 K-1분의 FK-1은 이게 계산이 좀 귀찮지. 자, FK-F1 자,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위에 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니까 k 마이너스 1은 k 마이너스 6이지. 여기까지 되죠? 내 말 잘 들으세요. 넘기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6 곱하기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6이야. 좌우변을 같게 만드는 C값이 두 개라는 소리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K가 몇보다 크다 그랬어요? 2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이거 뭐야? 양수. 지워요.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맞아요? 6도 지워요. 그럼 K는 2C 이렇게 되네. 2C 이거 뭐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가 두 개? 어떻게 두 개일 수가 있지? 아, 상수가 2일 때, 미안해. 두 개일 때가 아니네. 2일 때, 그죠? C가 2. 됐죠? 요게 2라고, 요게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덥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1번이라고? 1번이야. 그럼 뭐 여기서 계산이 틀렸나 보죠, 그죠? 이게 5죠? 그럼 K는 20 플러스 5. 지 5가 아니라 K는 20 마이너스 1이죠. 힘들어. 여기다 2 넣으면 3이죠. 오케이? 근데 봐봐. 계산을 하니까 틀리는 건데 내 말 들어봐. 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너네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어. 오케이?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줬어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줬어. 문제에서 가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것도 잘 봐. 여기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곳. 여기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가 같은 지점, 여기. 오케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2차 함수는 이게 된다 그랬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 뭐야? 기억하는 곳. 두 점의 중점이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 뭐라고? 양 끝에 중점이란 말이야. 오케이?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있고 1부터 몇 가지 보는 건데 2에서의 미분 계수 값이 평균 변화율과 같다 하고 K점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그렇잖아. 1부터 K까지 평균 변화율을 봤더니 2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1과 K의 어디 갔노? 1과 K의 중점이 2라는 얘기는 1 플러스 K는 몇? 4. 그렇지. 그래서 K가 3이에요.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2차 함수는. 3차 함수도 있어요. 1대 2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모르셔도 되고. 뭐 제가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하기는 할 겁니다. 됐어요? 자, 숙제. (413번까지) 푸시고요. 자, 중요한 건 복습.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까지 시간이 좀 모자르실 거니까 복습은
미분 계수부터 복습이 되어 있으시면 돼. 258번부터. 자, 요거 숙제고 다음 시간에는 복습 과제 검사할게요. 그 풀어오신 거 노트에다가 풀어오세요. 지금 고3 애들은 매일매일 검사 받고 있거든. 아, 그리고 하성고는 내일 수업이 없구나. 우리 화요일부터죠. 다음 주부터 화목토 수업이거든. 저번 주 얘기했지 우리. 화요일 몇 시지? 7시 반. 7시 반에 오시는 거야. 내가 알기로 너네는 학교 끝나고 학원에서 픽업을 간 다음에 학원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수업 들어온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뭐 다른 스케줄 있으면은 픽업 안 타고 학원 했다가 뭐 7시 반까지 학원으로 오면 되고. 요거 화목 수업 시간이야? 너네, 맞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너네 화요일, 목요일 수업 끝나고 기숙사 다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진서도? 지수도 안 들어가도 돼? 아, 그래? 알았어. 일단 여기야. 수업 시간. 됐죠? 그리고 개별 보충은 다음 주부터 합시다. 채연이랑 지수랑. 그 다음에 진서도 필요하면 오고, 건우도 필요하면 오고. 서머 하는 사람. 서머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질문하셔도 되고. 아,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확통 특강 시작이니까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건우는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알겠죠? 확통 특강 해요. 확통 특강 시간은 알아요? 월수금 오전이에요.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9회 수업이면 끝납니다.